매년 한국을 찾는 세계적인 예술단이 있습니다. 뉴욕을 기반으로 한 션인 예술단인데요. 뉴욕 링컨 센터, 워싱턴 케네디 센터, 프랑스 팔레데 콩그레 등 세계 최고 공연장에서 매년 연속 매진을 기록하는 월드 클래스 공연이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션인 예술단이 한국에만 오면 매번 같은 일이 되풀이됩니다. 공연장 대관조차 어렵고 중국 대사관의 항의 공문이 전국 공연장으로 전달되며 공연장 대관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특정 단체가 극장 앞에서 반대 시위까지 벌이고 심지어 공연장에 난입해 소동을 벌인 적도 있고요. 문화 강국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션인은 미국 뉴욕에서 창단된 예술단입니다. 중국 고전무용과 민족무용, 서양 오케스트라와 동양악기가 어우러진 무대, 화려한 의상과 3D 디지털 배경을 통해 5,000년 중국 전통 문화를 생생히 복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미술감독 로버트 스트롬버그는 색채, 조명, 무용, 모든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극찬했죠. 전 세계 예술평론가와 문학의 전문가들의 호평, 관객의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공연, 그리고 중국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션인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연이기도 합니다. 션인 예술단은 2007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해마다 월드 투어에 나서고 있고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는 같은 규모의 8개 예술단이 활동 중인데요. 매년 5개 대륙, 20여 개 나라, 200개가 넘는 도시를 돌며 800회 이상 무대에 오르면서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이미 최고의 공연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장기 공연을 진행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만 10여 개 도시를 순회하며 한 달 이상 장기 공연을 하는 경우도 흔해졌고요. 또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의원과 시장, 시의회 의원들이 션인 공연을 축하하는 서한이나 표창장, 감사패를 전달하거나 예술단을 공식 리셉션에 초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중국 공산당은 이 공연을 그렇게까지 막으려 할까요? 1949년 중공 집권 이후 중국의 전통 문화와 종교는 봉건 미신으로 탄압받았습니다. 문화 대혁명 속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라졌고 살아남은 이들은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션인의 창단 멤버 중 일부도 그 피해자들이었고요. 션인은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을 고발하는 프로그램도 무대에 올렸는데요. 그때부터 중국 공산당은 션인을 문화 반체제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산당이 없던 시절 중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만약 공산당이 없는 중국이 다시 온다면 그 모습이 어떨지를 보여주는 션인의 무대는 권위주의 정권 입장에선 충분히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상이었을 겁니다.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션인 공연이 공식적으로 금지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해외 공연까지 막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각국의 극장에 대관 불허 압박 공문을 보내고 공연 취소를 요구하며 현지 단체를 동원해 반대 시위를 조직합니다. 심지어 공연 단원을 태운 버스의 타이어를 눈에 띄지 않게 손상한 물리적 위협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호주, 유럽, 북미 등에서도 공연 직전 대관이 돌연 취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각국 인권단체들은 이를 전형적인 통일전선 공작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션인이 매년 오고 싶어하는 나라지만 그만큼 중국 측의 압력이 집중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대관 취소 사례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국립강원대학교는 션인 공연을 불과 3주 앞두고 중국 유학생들의 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 계약을 전격 취소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밝혀진 내용을 보면 대관이 승인된 뒤 주한 중국 대사관이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를 통해 사실상 공연을 취소해 달라는 중국 정부의 항의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주관사 측은 법원에 공연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요. 그 결과 션인 공연은 예정대로 강원대 백령 아트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2007년 첫 내한 공연 이후 공연장 대관 취소는 거의 매년 반복됐는데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극장들은 중국 대사관의 전화, 공문 한 장에 대관을 번복하기 일쑤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KBS 홀입니다. 예매가 절정이던 시점에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죠. 이후 중국 대사관이 실제 KBS 측에 압력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때부터 션인은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공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종교계 일부가 션인 공연을 직접 방해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2023년 7월 주요 교단 명의로 전국의 종교시설과 소속 단체에 션인 공연 주의 요청 공문이 발송됐고 불과 2주 뒤 해당 종교계 대표단이 중국의 종교 관련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의 시점이 이렇게 맞물린 게 과연 우연일까요?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해외 종교계를 활용한 여론 조작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 종교단체 이름으로 중국 정부의 주장을 대신 말하게 만드는 구조인데요. 션인과 파룬궁을 둘러싼 비난 여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왜곡된 순환 구조가 보입니다. 이걸 6단계로 나누면 더 분명해집니다. 1단계, 중국 내 기획입니다.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는 파룬궁과 션인을 불법화한 뒤 반사교 선전 사이트 등을 통해 비방 문서를 제작합니다. 핵심 프레임은 늘 같습니다. 사입이다. 위험한 집단이다. 2단계, 외교 채널을 통한 전파입니다. 이 문서들은 중국 대사관, 영사관 등을 통해 각국 정부와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유사한 성격의 자료들이 게시된 적이 있고요. 3단계, 현지 종교인사 활용입니다. 통전부나 산하기관의 초청을 받은 일부 한국 종교계 인사와 목회자들은 사이비 연구, 종교 교류라는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중국 측이 제공한 데이터와 한국 내 기존 저작물들을 엮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죠. 4단계, 국내 종교계 유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한국 주요 교단의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제출되고 내부 문건으로 채택된 뒤 사실상 교단의 공식 입장처럼 유통됩니다. 5단계, 종교 언론 확산입니다. 일부 종교 매체와 신앙 언론은 무슨 교단, 파룬궁 사이비 규정과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 기사들이 근거로 삼은 내용은 실제로는 중국 통전부와 종교사무국이 제작한 선전 자료와 거의 동일합니다. 6단계, 역수입된 선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가장 아이러니한데요. 중국 관영 매체와 반사교 선전 사이트들은 다시 이 한국발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탱크나 폭탄보다 사실은 션인 같은 공연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파괴해 왔는지, 어떤 본질을 가진 체제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선정과 통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2018년 중국 중앙통일전선공작부, 줄여서 통전부가 거대 기관으로 재편됐습니다. 종교사무국, 화교사무국, 민족사무위원회를 흡수하며 종교, 민족, 해외 네트워크를 총괄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 션인 반대를 주도해온 오명옥 씨의 사례도 주목됩니다. 그는 전국 극장에 대관 불어 청원을 보내고 다수의 출판물과 일간지를 통해 비방 선전을 하고 거액을 들여 시위 대행업체를 통해 반대 집회를 조직한 인물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중국 정부가 탄압하는 몇몇 종교와 수련단체를 해외에서 앞장서 비방하고 있는 오명옥이라는 인물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탈리아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녀를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활동한 요원으로 명시했고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보고서 당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다에서 중국 통전부가 해외 종교 문화 행사를 후원하며 친중 메시지를 확산하는 방식을 분석했는데요. 호주, 대만,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외국 대리인 등록제 같은 투명성 법제를 도입했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종교, 언론 교류라는 명분 아래 어디까지 통전부의 영향력이 스며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고요. 예술과 공작의 충돌, 션인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잊혀진 중국의 전통과 신앙을 되살리는 예술이자 동시에 독재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한국 공연이 매년 압력과 방해를 받는 현실은 예술이 가진 자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종교와 예술의 자유는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양심과 신앙을 지키는 최후의 보호막입니다. 션인을 둘러싼 이 논란은 단순한 공연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과연 양심과 자유의 선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